지금이 예. 제 인생에서 기쁨을 주는 것은 저는 혼자 이렇게 저 자신이 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글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글쓰기는 자기 성찰적 글쓰기인데 이렇게 실은 인생이 굉장히 행복이 이미 나한테 와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진실한 나의 모습을 가리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실은 내가 그래서 이제 어저께 탁구를 치는데 굉장히 이렇게 흐릿흐릿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 안경이 굉장히 조금 흐릿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인생을 흐릿하게 보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안경을 닦는 방법이 실은 아마 생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고 또 생각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은 생각을 다 진실하게 생각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옆에 제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한번 소리가 안 들리시겠습니까? 소리 들리신가요? 소리 들려요? 제 인생 기쁨을 주는 거는 그냥 맛있는 디저트 먹을 때 요즘엔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큰 게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을 때 작은 즐거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헬스 좀 이렇게 운동에 좀 취미를 많이 붙이려고 하는데 요즘 제일 기쁨을 주는 것은 이렇게 중량이 늘었을 때나 이렇게 못하던 운동을 많이 하게 됐을 때 좀 성취감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게 결과물이 나왔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성공을 했을 때 요리가 제가 좀 취미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는데 레시피 보고 잘 된 요리를 먹을 때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사장님, 예, 요즘 예, 저도 우리 세 분 반가워요. 새로 처음 뵙는 얼굴 같습니다. 예, 저도 인생의 기쁨을 찾자고 보면은 참 많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퇴임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고 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인간의 가장 큰 기본 욕망 중에 하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의 큰 바람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한때는 그런 것이 많이 부러웠고, 야, 이렇게 우리 이재용이나 이건희나 이런 분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모습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재용이 보면 맨날 재판에 불려 다니고 또 그런 그 어마어마한 그 대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제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저희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후배 선생님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거리나 뭔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들려주었을 때 괜찮다는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그게 저로서는 상당히 제 현재 삶의 큰 기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경훈 교수님, 우리 세정이도 서클에 왔는데 환영하고요. 예. 서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정이 먼저? 네. 안녕하세요. 호남신학대학교 4학년 류세정이에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교수님 뵈러 왔다가 서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저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실 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봉사에 임하고 있을 때 제일 기쁨을 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을 도와주고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협이가 좀 그냥 들어오라고. 타고난 사회복지사네요. 거기다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은 핸드폰 제 얘기 들어오라고. 제 얘기 들어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경청해 주세요. 예, 저의 기쁨은 그 행복감을 같이 교감하고 나눌 때 오늘도 이렇게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고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정이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보고 이 안에서 같이 나누는 즐거움, 행복 저는 이게 배가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할수록. 예,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예, 소중한 나는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현재 청소년의 위드 코로나 시대 청소년의 문제와 대응 방안, 그다음에 그 세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그 오픈 그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한번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한번 듣고 그 중에서 한번 투표를 한번 오늘 해서 모두 다가 합의한 사항들을 하나씩 좀 뽑아내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공유 문서에 우리 순서대로 공유 문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가 여기 있는데 응? 여기구나. 여기지. 아, 이건가? 아니.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준이가 한번 설명을 내용 잘 보시니까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일단은 여기서 요거 하면 되겠네. 세부 계획. 예. 가만히 있어. 세부 계획. 실수도 막 같이 써지더만. 세부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결 방법, 그다음에 세부 계획 요거 설명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스낵무비라고 해가지고 3분에서 5분 짤막한 동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청소년들이 뭐 고민이나 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접근성이 편한 유튜브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뭐 간단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하게 됐고, 그리고 운영 방법은 저희가 아이들의 욕구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3분에서 5분 가량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유튜브를 업로드를 통해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리고 청소년화의 놀이터 협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알릴 수 있고, 나아가 쌓인 동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봤냐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나 뭐 짤막한 시간에 지식 이 채널 같은 뭐 동영상을 잠깐씩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시는데, 이제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저희 협의회에서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도 있고 저희의 채널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도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만들자라는 취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줌을 통한 학생들의 소통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 같이 놀자라고 해봤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의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 두세 명의
두세 명을 매주 그룹화하여 오락, 다과, 각종 상담, 근황 토크 등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멀어진 선생님과의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좀 더 줄여줄 수 있는 것을 목적을 뒀고요. 그래서 사전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취지를 설명을 해주고 뭐 사전 준비로 뭐 줌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환경이 안 되고 하는 학생들의 뭐 기간 연계라든지 저희가 업체라든지 해가지고 취약계층도 도울 수 있는 약간 그런 취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두세 명 그룹화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두세 명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목적으로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앱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인데 저희 하이놀이터 앱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심리 검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약간 입원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서먹하고 이러니까 간단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게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따로 매뉴얼을 줘가지고 뭐 간단한 MBTI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걸 통해서 너의 성향은 어떻네, 너의 성향은 어떻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여기 앱에 있는 다른 검사지를 통해서 어, 좀 이제 뭐 자살 예방 뭐 심리 검사 뭐 이런 거 갈수록 카테고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아이들 중에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위험군이 뜨면은 선생님과 그리고 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뭐 관계자나 이렇게 자동으로 알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그런 거를 취지로 써봤습니다. 예,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우리 여기 그 심리 줌을 검사 음. 예, 이거 심리 검사하는 거 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사지를 할 건지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검사지까지는 생각해 본 게 없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일 잘 맞는 검사지가 무엇일까까지밖에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일단은 입원하고 연계해가지고 처음에는 MBTI 그 인터넷에 성향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하고 아니면은 좀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뭐 자살 예방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약간 이런 검사지를 통해 가지고 해볼까라는 의견으로 일단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뭐지?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을 이렇게 계속 해왔었잖아요. 우리가 1학기 때도 계속 해왔었는데 아시다시피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이거를 널리 알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데 진짜 저는 도무지 방법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짜 고민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혹시 이야기 조금 해도 되나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굳이 유튜브 말고 인스타 같은 데로 해서 뭐라 해야지? 유튜브는 6분짜리 하면은 인스타는 1분밖에 안 올라가는 영상이.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기 같은 느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인스타에 먼저 올리고 그 밑에다가 유튜브에 풀 버전 있으니 유튜브 보러 오세요 하면 유튜브 또 넘어오지 않을까? 궁금해요, 뒷내용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해시태그도 많이 담고 하면은 사람들이 광주 신학대, 광주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다니면 많이 구경 올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3분에서 5분 말씀드린 게 간단하게 어디서든 홍보할 수도 있고 부담되지 않는 시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3분에서 5분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번 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전 조사를 먼저 할 거예요. 요즘 너희들 뭐 관심사가 어떻냐,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매주 두세 명씩 하면은 자료가 나올 테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같이 놀자라는 것이 줌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들의 소통을 목적으로 두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숭일중학교의 반 선생님에게 취약계층 아이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그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선생님이 취약계층 아이들과 줌을 통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예, 네, 좋습니다. 예. 다른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선생님이 자, 해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영 학우님, 예,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네, 우선 저희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는 이제 우선 저희가 단체로 같이 활동을 할 것이고, 이제 저희가 팀을 이뤄서 이렇게 사망 토론?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시준이 형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요즘 아이들 트렌드에 맞게, 요즘 아이들은 방금 말했다시피 자기들의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핸드폰에 먼저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고민들이 생각보다 관계에 있는 고민도 많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고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청소년들의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부모님은 맞벌이고 자기는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니까 밥을 사 먹으라고 돈을 10,000원을 주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의 고민은 이 10,000원으로 뭘 사 먹을 거냐. 자기는 10,000원으로 요리를 할 수도 없는, 요리를 해본 적도 없고 10,000원으로 뭘 사 먹어야 되는지 물가도 모르니 그냥 10,000원으로 라면이나 뭐 사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 건데. 이런 걸로 그냥 끼니를 때우는데, 그러니까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른 또 고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을 드렸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고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아버지는 된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별것 아닌 고민들을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민들 이제 저희가 뭐 설문조사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그 간지럽고 이렇게 긁고 싶은데 닿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시원하게 긁으면서 해결을 해줄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이제 핵심으로 저는 바라보고, 이제 이게 유튜브든 인스타든 영상이든 뭐 이렇게 사진으로 만든 단편 만화든 짤이든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아이들이 한눈에 관심을 딱 가질 수밖에 없게끔, 이게 영상으로 따지면 썸네일이라고 하고, 이제 인스타 사진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를 말을 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이거 어디 채널이지? 어디서 올린 거지? 누가 올린 거지가 아니라 그냥 딱 그 첫 화면을 봤을 때 손가락이 자동으로 가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시점에 맞춰서,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시선을 한번 끌어볼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뭐 제목을 이렇게 짓는 거죠. 마스크 쓰면 친구들과 놀고 와도 돼 하는 아버지 vs 뭐 이런 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그림도 그려놓고 누가 맞냐. 그다음에 뭐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을 텐데 이제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할 테니 이렇게 직접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큐 비슷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 시기에 겪고 있는 고민들을 저희가 긁어줄 수 있고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보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보 수집을 제가 발표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발표해 주셨던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다과 시간대에 부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보자.
할 수 있는 말이든 무엇이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실제 고민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청소년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그 정보로 영상이나 이제 인스타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알려주고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은 솔직히 그러니까 일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를 어떻게 늘렸는지. 근데 이제 일기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 화해 놀이터니까 화해로 이행시를 지어서 DM을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면 뭐 상품권을 주겠다. 그러면 학생들은 귀찮아서 안 합니다. 구독도 하지 않아요. 좀 더 파격적으로 해야 돼요. 구독자 100명 달성하면 30명에게 뭐 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은 일단 동영상을 볼 목적으로 구독은 안 하더라도 일단 그 문상을 받기 위해서 구독은 하거든요. 그러면 구독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핸드폰을 열 때마다 저희가 올리는 영상을 이렇게 눈으로는 자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다른 방법도 저희가 좀 고안 중인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저희 화해 놀이터 근로 학생들은 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지금 이제 민혁이도 그 우리 시준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는 방송이 청소년들이 이제 구독을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가족 안에서의 갈등 어려움을 컨텐츠로 삼아서 그것을 짤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그걸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을 올리든지 해서 실질적인 어떤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컨텐츠 이런 쪽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질문 우리 여기서도 혹시. 자 그러면 요거 듣고 또 질문 또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이가 지금 했었던 내용들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이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집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스트레칭 방송 같은 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세운 계획을 말씀드려보면 일단 제목은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명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목을 스트레칭과 명상을 통한 건강 증진 서비스라고 짓고 운영 방식은 이제 전문적인 강사의 연계를 통해서 스트레칭과 명상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제 유튜브에 그걸 업로드해서 청소년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이제 청소년의 신체적인 건강도 증진이 되고 심리적으로 명상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건강도 증진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판이 부수적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목은 코로나19 정보 게시판이라고 짓고 운영 방식은 청소년 화해 놀이터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 봤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은 게시판 형태로 코로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또 이제 전문 의사와 함께 코로나에 관한 질문과 응답을 하는 형태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서 신뢰감을 심어주고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들의 불안감이 완화될 거라고 보았고 네, 세 번째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임방인데 이거는 제가 17살 고등학교 남학생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집에서 뭐 하는 게 없으면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랜덤 게임방을 해서 운영 방식은 선생님과 학생이 하고 싶은 게임을 제안하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게임이 정해져요. 게임은 온라인 게임도 되고 오프라인 게임도 2개 다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눠서 연령대별로 게임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아하는 게임이 초등학생에서는 리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미니 게임 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을 그중에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몽어스라는 게임이 되게 유행인데 그런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친해져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음 맞추기 게임 같은 거를 화상 채팅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대 효과는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친밀감이 강화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소년의 적성을 살린 아르바이트 자리 연계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하고 싶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화해놀이터 사이트 내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지원 신청 또는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자리를 연계시켜주면은 이제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그 청소년들의 그 청소년 화이너리터에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아르바이트 연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서비스 좀 하고, 그다음에 앞서도 나왔겠지만 학생하고 선생님 간의 관계가 지금 힘드니까 게임이라는 어떤 것을 컨텐츠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컨텐츠가 이제 코로나의 정보와 관련된 것들 게시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도 컨텐츠로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유명한 어떤 의사 선생님과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 방송 컨텐츠로 만들어서 판다고 그러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이들이 현재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명상 어떤 프로그램들을 조금 하나 만들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금 위에 있는 것부터 좀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컨텐츠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한 가지는 저쪽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라포 형성을 위해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방법으로 조금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혹시 있을까요? 김호중 네, 이사님. 질문이라기보다는 교수님 그 알바를 연결해 주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알바 자리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재 만남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좀 현실적으로 알바를 연계해 주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아이 그 일자리가 또 있는 일자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찾으면. 네네. 청소년 화이너리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란 일자리 연결해 주겠다. 이런 것을 또 한번 새로운 거 찾으면 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긴 하긴 합니다. 일자리 연계보다는 이게 진로 선택에 도움 뭐 이 정도로 조금은 방향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일자리 연계는 좀 아까 박경영 교수 말씀처럼 쉽지 않은 얘기 같고요. 예. 고등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다 가능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예. 부모님 동의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 우리가 지평을 넓혀서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학교를 가는 이유가 집에서 밥을 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실제로 들은 고민인데, 청소년의 고민인데, 자기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간다는 거죠. 집에서 밥을 안 주니까. 학교에 밥을 맞아. 근데 그게 그냥 저희는 다 큰 어른이고 저희는 이제 경험을 했었어도 다 크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저희가 벌어서 먹고 사니까. 하지만 그 청소년 때 아이들이 뭐 구체적인 예로는 이혼 가정이라 아버지랑 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자기 친형은 자기 어른 성인이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학생이 밥을 먹으러 학교를 간대요. 근데 이제 학교를 못 가잖아요. 오란 말을 안 하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밥을 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냥 밥 해결, 제일 중요한 식을 해결을 못하니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뭐 제도라든지 아니면 주변 센터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잘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 저기는 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협이 잠깐 오라고 그러죠.
신협이는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 게임 같은 경우를 우리가 문제로 삼았던 것이 뭐였냐면은 저거였었잖아요.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 그거 있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친밀한 관계 없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지금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신협이 씨 얘기 앉아요. 예. 신협이가 신협이는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을 가족 안에서 게임을 통해서 공동체 가족 간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협이가 지금 여기를 숙제하는 걸 몰랐을까? 제가 저기랑은 안 올리시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신협이가 지금 가족 간에 그거 하는 거 지금 올려줄 수 한번 이야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이 지금 자꾸 끊겨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VR로 원래 이제 가상 현실에서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하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한 한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게임으로만 그냥 스트레스 풀면은 이제 어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갔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워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나마 현실적으로 이제 앱을 활용하거나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제 그 어떤 목적을 하루의 목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자면 클래스 101이라고 이제 어플이 있습니다. 사이트나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달이나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결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이제 다양하게 과외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필라테스, 어떤 이제 홈 트레이닝, 운동, 미술이나 금융이나 체형 교정, 뭐 영상 촬영 기법, 편집, 공예, 요리 등 이걸 전문가들한테 배울 수 있는 이제 문화생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대학생인 저희들한테도 금전적으로 매우 고민되는 이게 프로그램들인데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제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간략하게 이제 흥미를 이제 돋아주고 어떤 이 진로에 항상 고민일 텐데 저희가 어떤 틀을 잡아주는 이런 게시물들을 올려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제 다양하고 이제 전문적인 영상들이 많은데 이제 영상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막 올라오는 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너무. 그래서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초적인 짧게 저희가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쉽게나마 좀 올려주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이제 취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제가 고민해서 이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연계해 준다든지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기 그 가족 간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서 대인관계 갈등은 줄어들고 가족 갈등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게임을 통해서 가족 간의 게임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오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첫째는 이제 컨텐츠를 현재 청소년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 시키자.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요가도 있고 뭐 밥 먹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컨텐츠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는 거예요. 뭐 만원으로 뭐 느낌 등등등 뭐 이런 가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또 코로나 문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고 두 번째 컨텐츠는 뭐냐면 선생님과 아이 간의 또는 학생들, 그다음에 부모님과
아이들 간의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숭유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한 반당 아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줌으로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과 놀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게임에 선생님이 게임을 준비하도록 게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물이라든지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당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를 한 10팀 적응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숭유중학교 학생 중에서 한 10팀 가족 간에 뭔가 이렇게 조금 그 재밌게 놀 수 있는 게임을 통해서 가족 간에 게임을 통해서 놀 수 있도록 한 10팀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경진대회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그 학교에다 그러면 한 10팀이면 1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또 우리 학생들 10팀이면 100만 원이면 그것도 한 200만 원 되는데 더 할 수도 한 선생님들 한 20팀 학생들 20팀 하면은 400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600만 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컨텐츠 만드는 데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뭐 충분하게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나. 그거 시에서 좀 잘 저기 해준다 그러면 컨텐츠 만드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면 너무 저기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컨텐츠 비용을 탁 줘서 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한 20명 200만 원 주고 학생들한테 200만 원 쓰고 컨텐츠 만드는데 200만 원 딱 써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잠깐요. 그 다음에 거 제가 한번 성민이는 뭐냐면은 담임 선생님이 참여하는 화해 방송. 이것도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변 학교들의 홍보 후 담임 선생님이 섭외, 초기 방송 시에는 홍보가 힘들기 때문에 근무자들의 교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은사님께 부탁하여 섭외할 수도 있다. 코로나 수칙을 지키며 현장 녹화, 편집, 방송은 섭외자의 만남이 힘든 경우에 전화 연결. 학교와 선생님 소개, 선생님이 개인기 시간, 노래, 성대묘사, 선생님이 반아이들과 하고 싶은 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담임 선생님의 UCC, 선생님들이 하여금 학생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UCC를 제작하도록 한다. 화해 놀이터에서 어느 정도 예산과 계획과 편집 도움을 주어 학생들을 위한 담임 선생님들이 UCC 제작을 도와주는 거. 담임 선생님이 UCC를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UCC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유리가 좀 올라왔네요. 유리가 지금 제가 썼네요. 이거 줌으로 하는 게임 방송, 라디오 이거 이제 재밌게 이것도 위에 있는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찾아가는 배민 교육복지 서비스, 배민 교육복지 봉사자 양성 및 파견, 교육복지 대상자 중 집에서 교육적 지원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해당 학교에서 추천받아 교육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는 미디어 활동 방법 안내, 학습 동기 상담,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 파악 제거 등 가정에서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고 지원하는 배민 교육복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 기본적 교육권 보장하면 좋겠는데 이제 참 좋긴 하는데 참 우리의 역량을 좀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실은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 좀 청소년 멘토링을 이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게 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 더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집에까지 좀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을 위한 드럼 영상 페스티벌을 통한 심리정서 안정지원 서비스. 운영 방식은 하늘을 나는 드론 영상 쇼를 통해 지역별로 공연하고 청소년들이 이를 시청하고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서울 드론 공연팀을 초청해서 각 학교별로 지역별로 파견하여 공연한다. 비대면적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와 자정함.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화해놀이터 팀에서 한번 이렇게 어디다 프로젝트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광주 청소년들을 위한 드론 팀을 초청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가서 뭐 드론 공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화이트놀이터 협의회에서 어디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에 한번 한다고 그러면 그런 드론 팀을 초청해서 광주의 청소년들을 좀 하늘에서 조금 쫙 밤하늘에 예, 또 고3들을 위한 드론팀 초청해서 한번 이렇게 쇼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통한 찾아가는 교육복지 서비스, 이것은 너무 제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에게 드론 조정 기술을 가르쳐서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서비스 물품이나 전달할 내용들을 드론을 통해서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 드론이 집에 도착하면 학생들이 나와서 드론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앞서갔죠. 한 20년은 앞서갔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디 프로젝트가 나오면은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직접 못 가니까 드론을 통해서 간다든지 해가지고 뭐 그것도 한번 그렇게 하여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주도 평화 유튜브 문화방송 서비스. 아까 이제 이것은 컨텐츠 개발과 관련됐는데, 현재까지 대학생이 주도로 하였지만 숭우중학교에 유튜브로 방송할 친구들을 선정하여 학교 내 소식, 학생과 학생 간의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한다. 현재 학생과 선생님과의 소통이 부족하므로 우리 학생이 주도하여 학생과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학계를 지원하는 형식, 장비 및 기술 그리고 컨텐츠 및 기타 지원을 해서 학생이 지원하는,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학생이 주도해서, 촬영은 학생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약 어떤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그것을 이 유튜브 촬영에 협조할 그러한 청소년들을 뽑아서, 그래서 이제 화해 지원인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전에는 화해 지원 교육을 받아서 애들이 했지만, 이제는 화해 지원에는 유튜브를 같이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화해 지원으로 뽑으면 좋겠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서 화해 방송을 하는 것을 화해 지원으로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7-4는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화해 조정 서비스를 활성화해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앱을 평화 문화 방송과 연계해서 소통과 갈등 예방, 해결에 활용되도록 앱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면 좋겠다. 현재 이용이 굉장히 적게 돼 있으나 청소년이 주도하는 평화 문화 방송을 하면서 이것으로 접수되도록 해서, 그래서 이제 평화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유튜브 올릴 때 우리 그 앱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식을 올리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컨텐츠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20년 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위기 대응 AI 앱을 개발하면 좋겠다, 우리가. 예,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주변의 아동에게 공격적인 행동이나 위협적인 언행 또는 돌봄이 안 되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여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회복지사 및 담당자에게 연결해서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화형 AI 앱을 만들어 알고, 또 그 대화형 지니처럼 그 대화형 앱이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앱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친구를, 그냥 우리는 친구는 오프라인 친구인데 그냥 지능형 앱이 하나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앱이 있다고 그러면 그 앱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조금 만들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앱을 만들어주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우리가 이제 어디다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잘 갖고 있다가 삼성이나 프로젝트 낼 때 그런 데다가 프로젝트를 내서 앱 개발 비용 한 뭐 2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앱 개발 비용 1,000만 원, 그다음 관리 비용 얼마만 원,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낸다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앱이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만들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좀 좋겠다. 그런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을 위한 24시 긴급 상담 서비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위급한 상황이나 교육복지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카카오톡이나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지원하는 긴급 124 상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비밀을 보장하면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다 있긴 하지만 업무 시간 끝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기관이라도 숭의중학교의 어려움은 24시간 우리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 준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조금 좋은 좀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저는 좀 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박경원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숙제를 못 해가지고, 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 지금 쭉 나왔던 이런, 이 방안들 있잖아요. 프로그램, 세부 계획들이 보통 보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요, 우리 학교를 싫어하겠다, 교사 선생님들이. 무슨 방과후 수업까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콘텐츠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권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까. 그리고 그래야 이렇게 또 나이가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조율을 해가면서 가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방금 드는 생각을 여기다 지금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채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저는 어떻게 하면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예, 그런 거, 뭐, 틱톡이나 아까 인스타그램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저는 그 청소년들하고 아직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이렇게 너무 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예, 그래서 좀 더 저는 이게 그 세부 계획안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참여도, 예, 참여도나 이 활성화 방안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컨텐츠를 이제 간식비 그러니까 아이들과 꼭 주음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 온라인으로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면 우리가 한 2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고 제공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뭔가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A4 한 장 정도 내면 그런 사람한테만 지원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학년에서 뭐 한 10반, 30반 중에서 한 뭐 10반 정도 되면은 신청만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한 20만 원 정도 아이들하고 온라인에서 좀 친해지는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컨텐츠 내용들을 하면은 구독자 수는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예. 지금 내내 지금 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짧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다. 숙제를 지금 안 오셔가지고 지금 뭔가 답을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많이 좋은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해주시 우리 학생들이 좀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정익 교수님 혹시 아까 예 혹시 이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좀 우리가 하이노리터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네.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와서, 아, 그 청소년 평화 방송 활성화. 꼭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지난 학기 학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고, 그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접지 말자 이런 차원이었고요. 그 학교에서도 녹화 스튜디오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지난해 계속 어려웠던 게 교수님 방에서 계속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게 아무튼 올해 안에 좀 해야 될 관건인 것 같아요. 필요하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이
방송 찍고 회의하고 또 기자재 만들 수 있는 이런 좀 하드웨어적인 게 좀 있으면서 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체로 지난번 유튜브 교육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업글 메이드된 좀 방소통이라던가 그 비대면 소통에서 이거는 이제 교육적인 차원이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 컨텐츠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조금은 우리한테도 좋은 사례들이 공유가 돼야지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는데 지나게 그 생각이 잘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학교나 다른 기관들의 사례들을 모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수집해서 성공했던 비대면 접근 방식들 이런 것들 좀 모으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좀 추리는 작업 이게 좀 한 달 정도 안에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달에 아마 만들어질 것 같아요. 밑에 컨텐츠실이. 그러면 거기에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투여해서 만드는데 총 관리를 우리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 그러니까 다른 신학과하고 사회복 상담학과가 우리가 촬영실에서 도움을 주는데 우리한테 연락을 해요. 몇 시에 쓰겠다. 이거 관리를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한 노트북 아니 핸드폰 아니 저기 그 데스크탑도 한 150만 원짜리 그다음에 카메라도 2대 그다음에 조명 이런 걸 다 갖추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컨텐츠 지난번에 평화황성 방송에 관련돼서 지금 교수님 들어오기 전에 학생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지난 것을 조금 더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수렴적으로 아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유능한 유튜브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튜브 제작이나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주변에 조금 유명한 유튜버들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좀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능한 유튜버와 같이 우리도 청소년 와이너리터 문화방송에 같이 연계해서 꼽자리 껴서 유튜브 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에서 지금 그 미디어를 활용한 유튜브 방송 활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그런 방송 유튜버들을 한번 섭외해가지고 코로 같이 한다든지 옛날에 우리 여 뒤에 있는 그 MBC 라디오 여기 그 pengin마을의 라디오 거기서도 지역에 있는 방송하는 사람을 찾더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하고 같이 코로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한번 말씀. 조은주 선생님은 앞으로 이것이 컨텐츠가 되면 지역 공동체한테 굉장히 이제 파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자, 김호중 교장 선생님 한번 조금 더 말씀 들으시면서 하시는 내용들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쭉 말씀하신 거 이제 다 들어봤고요. 우리 그 시준이라든가 민혁이라든가 제 학생의 아이디어는 정말 그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예요. 또 이제 저는 이제 아직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그 괜찮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빅데이터를 얻는 방법이라든가 또 좋은 아이템들 뭐 등등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뭐 게임방 이런 등등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냈어요. 근데 약간 얼핏 박기영 교수님 말씀처럼 어차피 우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이제 중학교라든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선생님들 힘을 빌어야 되는데 현재 모든 초, 중, 고등학교 환경이 지금 녹록지가 않아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들은 학교를 지금 등교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대학생 친구들 잘 모르실 거예요. 나머지 중학생, 초등학생은 전부 다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도 2단계, 서울, 경기는 2.5단계, 광주도 2단계인데 어제 뉴스 정도 보니까 이용섭 시장이 광주가 벌써 10명이 거의 날마다 10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3단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모든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모두 일제히 학교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신가요? 우리 저 새로 오신 뭐 시준이나 민혁이 친구들 알아요? 고3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학기보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나쁜 거예요. 1학기는 3월, 4월은 안 나갔지만 5월, 6월, 7월은 그대로 한 절반 이상은 쭉 등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예 뭐 지금 당장 일주일 뒤에 코로나 상황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거꾸로 지금 3단계로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또 우리 기발한 아이들, 가장 빛나는 아이들이 빚을 받아가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쭉 들어보고 이거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들이다. 또 우리가 조금만 더 다듬으면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열린 화해 방송에다가 뭔가 거기를 조금만 더 개선하고 이 포맷만 바꾼다면 또 아까 말한 늘 우리 목표수인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쭉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우리 말하자면 청소년 화해 노릇가 지향하고 있는 소기의 목적, 갈등 해결, 분쟁이 있으면 조절하는 것, 하여튼 고민 해결, 이것이 우리의 그 목표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고,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1학기 때 했던 내용들도 그 목표를 해서 가긴 했지만은 그 재미나 흥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경 쓰긴 했지만 별로 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2학기에 새로 제가 볼 때 달라진 거는 아까 말한 그 소기의 목적은 똑같은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재미를 추구하고 특히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청소년 화해 노릇 아닌가요? 청소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흥미를 재미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미됐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당장 다음 주 또는 뭐 10월 상황이 어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염두에 두긴 하지만은 우리 기존에 있었던 아까 말한 그런 소기 목표와 재미하면 되게 이제 우리 학우들이 되게 말하는 게 이제 주로 게임이거든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애들이 어떠한 욕구를 다 이렇게 좀 모아서 소위 말하면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니네들의 관심사가 뭐냐, 니네들의 가장 큰 욕구 불만이 뭐냐, 뭘 해결하고 싶냐, 이런 등등을 그런 것들이 저변에서 저희들이 자료 수집만 된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학기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아까 말한 저희들의 욕구, 학생들의 욕구 불만 해결, 갈등 조정, 고민 해결 이런 것을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 항상 1학기에 조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재미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일행 교수님은 정말 10년을 앞서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런 것도 막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아이디어 차원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더 우리가 이렇게 집단 지성 아니겠어요? 힘을 모아보면 뭔가 조금은 추계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좁혀지면은 한두 개 큰 또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쪽으로 그 아이템이 잡혀서 2학기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나 제안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좁혀가면서 또 거기에다가 새로운 면을 추가하면서 더 이렇게 좁혀가는 지금 나온 것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받으면 정말 많아지거든요. 뭐 지금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조금 더 추려해서 좁혀가는 그런 방식으로 2학기 사업을 맞춰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여튼 현재 상황은 조금은 쉽지 않다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우리 스님들이 정말 기존에는 그냥 학교 수업만 했으면 교실에 올라가서 수업만 했으면 됐는데 실제로는 지금 온라인 수업 짜야 되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화상 줌 회의처럼 같이 학생들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로그인
체크인도 해야 되고 출첵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만저만 일이 정말 많이 일이 늘어났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우리 작업에 추진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하여튼 우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 컨텐츠를 조금 더 참신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평화화해방송이 그러니까 그 소비자 중심, 그 시청자 중심의 또 시청자가 만들어가는 그런 컨텐츠로 가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는 다들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뭔가 그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 줌으로 하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간에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데 어떤 내용도 좋다.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사장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거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비용은 얼마씩 이렇게 금액을 이렇게 약정하진 않고요. 네.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면은 뭐 1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가요? 뭐 그냥 그 선에서 뭐 이 정도 해야지 뭐 할 때마다 10만 원 또 추가되면 10만 원 드리겠다. 예.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요. 이제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조금은 유도를 남겨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숭일중학교 학생들한테 집에서 부모님들과 하는 게임, 그 게임 부모님들과 서로 즐겁게 이렇게 좀 하여튼 부모님과 잘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뭔 프로그램을 하나 우리가 그 공모를 해서 그걸 신청받도록 우리 선생님이 주도해서 학생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학생이 주도해갖고 부모님과 놀이하는 것들을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뭘 준다든지 이렇게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요 세 꼭지를 조금 중심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요. 세 꼭지. 그래서 그 화해방송 그 좀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아이들과 선생님과 부모, 그 다음에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는 요즘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꼭지로 하고 대신에 지금 이것을 예산 전용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청년 멘토들하고 이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식도 전해주고 유튜브 제작할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청소년의 화해 방송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한 5명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이 컨텐츠도 같이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래서 걔들이 이제 화해 지원인인 거죠. 옛날에 화해 지원인은 교육해가지고 회복적 서클 만들어서 여기에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컨텐츠를 같이 만드는데 참여함으로써 화해 지원을 활동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10명 정도, 그 10명하고 우리 7명 오면은 실은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컨텐츠, 그 화해방송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박경원 교수님이 예산 변경을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더 예산 지원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컨텐츠를 만들 때 청소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컨텐츠 만드는 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뭔가 이렇게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그 안에서 그 이렇게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한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은 150만 원, 그 다음에 아이들 부모님과의 관계 그걸 한 150만 원, 이런 정도 짜서 그렇게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걸 조은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쪽으로 예산을 변경해 갖고 한번 진행을 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변경 관련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가능한지. 박경 교수님.
예, 일단 계획서를 작성을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일단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300, 사제간 프로그램에 150, 부모 자녀간 프로그램에 150 이렇게 할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금 그러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걸 아니, 하겠다고? 지금 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 큰 카테고리로 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컨텐츠 제작이나 방법, 그 다음에 사제 간의 방법, 그 다음에 학생들 간 방법은 이제 논의를 해야지 여기서 다시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그러면 3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는 다시 이제 논의해가지고 하는데 예산 크게 큰 부분 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 우리가 이번 주 중으로 계속 논의를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제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해보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한 날인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이제 브레인스토밍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회의해서 컨텐츠 이제 각 사항에 대한 컨텐츠도 저희가 만들면 그때 결정하셔도 일단은 하여튼 큰 카테고리를 그렇게 하고 그 구체적인 소스 내용들은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같이 모여갖고 회의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제 간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공모해서 선생님들이 참여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아이들과 부모님은 어떤 식으로 참여시켜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 때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논의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이렇게 큰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예산 변경하고 이런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만 또 대화를 좀 나누고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화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목요일 정도 하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저희가 목요일에는 근로가 없죠? 금요일에 다 모이. 금요일 날? 네, 맞습니다. 그럼 금요일 날 한번 다시 모일게요. 언제 모일까요,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는 저희 근로생들끼리 콘텐츠 제작에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보고 금요일 날 오후 한 1시 반 정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1시 반 정도 그러면 한번 다시 모여서 그 회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은주 국장도 한번 해서 그 시간에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귀한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의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이야기하고 또 감사한 점까지 한번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점이나 감사한 점 이런 것들 한번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중요하게 이 카테고리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고 정말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도 엉뚱깽뚱한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실은 이거 우리가 이제 예산이 정부에서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박기영 교수님하고 좀 박기영 교수님이 시간이 될 때마다 어디 프로젝트가 돈 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에.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작성하는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여기저기 조금 이 프로젝트를 낼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조선대학교의 우리 모 교수님을 만나서 했는데 우리 청소년 화이너리터 협의회 활동들 정도면 나중에 사회복지기관 하나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뭐 비행 청소년들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쉼터를 운영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런 기반들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도 이제 졸업한 생들이 이제 몇 사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도 되거든요. 그건 청소년 사회봉사센터 아니 취창업 지원센터에도 관련이 된 것 같아. 이것을 졸업하고 나서 하나의 협동조합이나 만들어 가지고 직접 사회복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저는 그런 쪽까지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좀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오늘 그래도 큰 틀이 짜여져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향해야 할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때까지 브레인스토밍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드디어 이제 지도에서 이 나라 한국 가자 이렇게 찍힌 것 같아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근로생들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목적지는 일단 찍어놨으니까 이제 항해를 나가기 전에 어떻게 이제 준비물을 짜고 얼마나 걸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좋으신 분들이랑 잘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근로생들끼리는 회의를 따로 많이 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의견도 많이 내고 이제 저희가 그 구글 그 공유 사이트에 올린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 많은 의견들을 나눴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 이렇게 방향대로 오늘 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저희의 의견에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 그 응원 한마디가 제가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열심히 짜서 좋은 결과물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작은 아이디어들로 이제 잔가지들만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교수님이 크게 3가지 큰 줄기를 정해주셔서 방향이 조금 잡힌 것 같고 이게 작은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회사 같은 큰 사업으로 이어져서 여기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취창업 지원센터장님 세사 하나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박경 교수님, 세정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세정이. 회의 보니 어때? 네, 이렇게 방학 중에도 개강했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이 의견들이 잘 수합돼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멘토링 수업을 듣고 있어서 거기서 같이 또 이야기를 분명히 나눌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어디 우물을 파야 샘이 솟아 나올까 열심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협이 최신협 학우님 한 말씀. 배운 점, 느낀 점, 감사한 점. 네. 오늘 준비할 때 되게 이제 틀이 없어서 과연 이게 될까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모여서 되게 이제 저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에 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뿌듯한 오늘 회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익 교수님. 예. 네, 이제 시작인데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이번에 좀 든든한 남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뭔가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서로 제가 연락처도 잘 모르겠는데 연락처라도 좀 공유하고 단톡방이 있긴 한데 제 연락처 아나요? 제 연락처도 올리고 해서 서로 좀 같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코로나 발열 검사하러 맨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도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이제 편하게 대하면서 이번 학기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연락처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야, 우리 김호중 이사장님. 예. 예,
굉장히 이번 또 우리 학부모 멘토들은 굉장히 지금 열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욕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고요. 기왕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학기 동안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은 버리시고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항상 노력하는 사람보다도 이게 그걸 즐기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 해내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뭐 자주 만나고 이렇게 카톡방에서 늘 공유하고 그런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눠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가면 이번 2학기도 멋지게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는 정말 아주 유익한 회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우리 정말로 오늘 공동의 지성이 정말로 정말 우리 좀 뭔가 이렇게 좀 우리 머리를 좀 시원하게 하고 뭔가 갈 길을 좀 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했는데 이 녹화를 잘 기록을 해서 유튜브로 해서 우리 조은주 국장님한테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회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 이제 시 담당자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방향을 알고 예산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도록 조은주 선생님한테 한번 이 녹화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닫기 한번 마지막에 글 닫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닫기의 시는 이걸로 했습니다. 우리 제이가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당신인가 아니면 당신이 나인가? 일렉 H. 당신은 또 다른 나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는 나 자신을 해롭게 한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나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한 것이다. 루이스 발드지가 쓴 마야의 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실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한 것이 절대 남 일이 아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 화이너리터 사회를 위한 공헌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20분 벌써 이렇게 질러 흘렀네요.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또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목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목요일이라고요? 금요일 아니고? 예, 말이 꼬였습니다. 네. 목요일 1시 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